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이번 주 K리츠 이야기는 D&D 플랫폼 리츠와 SK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D&D 플랫폼 리츠와 SK 리츠는 범 SK 그룹 계열의 스폰서 리츠고요. SK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보면 이 SK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의 관계가 좀 미묘해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최근 D&D 플랫폼 리츠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이제 5월로 이제 넘어왔는데 지난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에 D&D 플랫폼 리츠가 수송스퀘어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수송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DDI 모회사인 SK D&D가 모건 스탠리한테 매각한 자산이고요. 당시에 상당히 이제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한국 상용 부동산 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던 대표적인 외국계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서울스퀘어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어떤 손실을 보고 2010년께 한국을 떠났었죠. 이제 그런 모건 스탠리가 6년 만에 다시 한국에 컴백하는 그런 어떤 자산으로 상당히 이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SK D&D는 이 수송스퀘어 원래 이제 수송타워였는데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수평 증축을 한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한테 매각을 했고 다시 이번에 9년 만에 다시 되사오게 되는 셈인데요. 일단 이제 SK D&D와 이제 SK D&D의 자회사인 DDI가 이 수송스퀘어를 인수하게 된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매수자가 이제 투자자 모집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거래가 깨질 뻔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SK D&D와 DDI는 상당히 이렇게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요. 그러면서 결국 1년 만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클로징한 내용들을 보면 총 이제 인수 금액은 부동산 매입 금액이 5,226억 원, 그리고 부대 비용 등을 합한 총 투자 금액은 5,865억 원인데 SK D&D가 이제 보통 주로 200억 원을 투자하고 SK D&D는 D&D 플랫폼 리츠의 이 스폰서죠. 그리고 상장 리츠인 D&D 플랫폼 리츠가 우선 당장은 우선주 130억 원을 투자하고 하반기에 870억 원을 인수해서 총 1,000억 원을 투자하는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에쿼티 총 1,955억 원 중에 SK D&D와 D&D 플랫폼 리츠가 절반 이상인 1,200억 원을 투자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상당히 이제 인수 이제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이제 그 수송스퀘어를 인수하면서 좀 재밌는 점은 이제 기존의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포트폴리오가 주로 세컨더리 마켓에 이제 중심적으로 포진하고 있었죠. 기존에는 보면 이제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등포에 위치한 세미콜론 물레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명동 M 빌딩을 편입을 했고 또 이번에 수송스퀘어까지 편입하면서 도심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더군다나 현재 세미콜론 물레 같은 경우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심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처럼 이렇게 이제 D&D 플랫폼 리츠 오피스 포트폴리오가 도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SK 리츠와 좀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SK그룹, SK가 스폰서인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K 서린빌딩이나 종로타워, SKC타워, 그리고 SKU타워라고 분당에 있는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심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SK리츠에 담겨있는 자산들을 보면 SK 서린빌딩과 SKU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그룹 계열사들이 책임 임차를 100% 하고 있고 또 SKC타워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장기 임차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종로타워 같은 경우에도 SK그룹 계열사 62% 쓰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미콜론 물레는 매각을 하고 있고 명동 M빌딩을 작년에 또 인수를 했는데 이 두 개 자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입하는 수송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고요. 현재 수송스퀘어 같은 경우는 SK 에코플랜트가 전체 임대 면적의 87%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향후 2년 뒤에는 2027년에는 SK 에코플랜트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고 이전을 하게 되면 SK 계열사들을 신규 임차인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SK 리츠의 도심 오피스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향후에 이제 SK 그룹 계열사 유치하기 위해서 도심에서 SK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가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SK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는 범 SK 그룹 계열 상장 리츠이긴 하지만 그간은 SK 그룹의 스폰서인 SK 리츠와 SK 디스커버리 그룹 계열의 SK D&D가 스폰서인 D&D 플랫폼 리츠가 비인수적으로 겹칠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는 좀 이런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겼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SK 그룹 스펙스 의장을 이제 SK 디스커버리 그룹의 수장인 최창원 이제 의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미묘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제 SK 리츠 D&D 플랫폼 리츠 SK 리츠가 이 도심에 있는 오피스를 가지고 또 SK 그룹 계열사 임차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할 가능성도 생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K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SK D&D 플랫폼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